글로리아는 30세도 40세도 아닌 저축한 돈이 거의 없는 53세의 나이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그녀에게 이미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복리의 기회는 사라졌다고 말이죠. 계산이 서질 않았습니다. 일찍 시작한 사람들이 안락하게 사는 동안 그녀는 노년을 근근히 버티며 보내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것이 12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날 65세가 된 글로리아는 초기 투자금 대비 850% 이상 성장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백만장자는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녀는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할 때 일을 그만둘 수 있을 만큼, 손주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새벽 3시에 그녀를 깨우던 돈 걱정 없이 잠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비결을 물으면 그녀는 종목 선정이나 시장 타이밍 혹은 복잡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딱 한 가지만 말합니다. 그저 늦게 시작했을 뿐이지만 어쨌든 시작했습니다. 개인 재정 분야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마감 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20대에 시작하지 않으면 이미 끝난 것이라는 거짓말 말이죠. 복리는 앞날이 40년이나 남은 사람들에게만 작동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마비시키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으니 차라리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낫다고 확신하며 방관자로 머물게 만듭니다. 나는 왜 그러한 믿음이 수학적으로 틀렸으며 심리적으로 파괴적인지 그리고 정확히 무엇이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복리의 마법에 대해 훈계할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만이 유일한 변수가 아닙니다. 시간은 일찍 시작했을 때 가장 강력한 변수입니다. 하지만 늦게 시작했을 때는 다른 장점들이 있습니다. 더 높은 소득, 보통 더 낮은 지출, 자녀들이 다 컸거나 생활 방식이 안정되었다면 말이죠. 인생에서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명확한 시야, 그리고 당신과 정확히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세법이 특별히 설계한 추가 납입, John Catch-up Contributions 혜택들입니다. 자책의 수학이 아닌 가능성의 수학인 진짜 수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인의 74%가 재정적 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뱅크라트의 2025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거의 모든 세대를 통틀어 1위 후회는 노후 자금을 충분히 일찍 저축하지 않은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36%가 이것이 가장 큰 후회라고 답했습니다. X세대의 경우 28%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졌다는 믿음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사람들에게 왜 재정적 후회를 해결하지 못했느냐고 물었을 때 1위 답변은 소득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지식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물가였습니다. 즉 돈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 대신 시급해 보이는 것들에 흡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함정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말하는 목소리는 지금 모든 것을 써버리는 것에 대한 정당화가 됩니다. 만약 어차피 편안한 은퇴를 할 수 없다면 왜 오늘의 나를 희생해야 할까요? 이것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위장한 자기 충족적 예언입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것은 재정적 조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상황을 모릅니다. 당신의 부채, 소득, 건강, 의무 사항들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공유하려는 것은 인생의 후반기에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수학적으로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실적 정보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당신에게 적용되는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시간은 모두가 집착하는 변수이고 그 생각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25세에 매달 $500를 투자하기 시작하고 연 7%의 수익률을 가정한다면 65세에는 약 $150만 갖게 될 것입니다. 40년 동안의 복리 효과입니다. 같은 $500를 40세에 시작한다면 약 $38만 갖게 됩니다. 50세에 시작한다면 약 $16만 입니다. 숫자들은 냉혹합니다. 아무도 그렇지 않은 척 하지 않습니다. 일찍 시작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우월합니다. 마침표. 하지만 이러한 비교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20대에 실제로 매달 $500를 투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20대 미국인의 순자산 중앙값은 $4만 미만입니다. 최근 엠파워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20대는 월세를 내고 학자금 대출을 갚고 경력을 쌓고
생존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시에서 가정한 25세 투자자는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투자할 500달러가 매달 있는 사람은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된 40대나 50대인 경우가 빈번합니다. 둘째, 수익률 가정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7%는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S&P 인페빅이 과거 수익률에 근거한 보수적인 추정치입니다. 지난 100년간의 실제 명목 평균은 약 10%입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S&P 500은 연평균 거의 15%를 기록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2015년에 55세의 나이로 투자를 시작해서 그 10년을 잡았다면 당신의 결과는 정책이었던 2000년대에 투자했던 사람과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시장 상황이 중요합니다. 비관적인 전망은 평균적인 상황을 가정합니다.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셋째, 기대 수명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만들어진 1930년대에는 출생 시 기대 수명이 약 62세였습니다. 오늘날은 79세입니다. 만약 당신이 53세이고 비교적 건강하다면 보험 통계표는 당신에게 대략 30년의 시간이 더 남았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짧은 활주로가 아닙니다. 꽉 찬 30년입니다. CDC 보고에 따르면 65세 시점에서의 기대 수명은 거의 20년 더 늘어납니다. 은퇴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은 보통 80대 중반까지 삽니다. 어떤 이들은 90대까지 살 것입니다. 50세나 55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십 년 전의 낡은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남은 수십 년 동안 삶의 질을 유의미하게 개선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숫자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법은 50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 추가 납입 캐치업 컨트리뷰션이라 불리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6년에 50세 이상이라면 산시적이율 K에 연간 최대 32,5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한도인 24나노 달러에 8,000달러의 추가 납입분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만약 60세에서 63세 사이라면 1월 시원 250달러의 추가 납입을 허용하는 슈퍼 추가 납입 조항이 있어 연간 총 납입 가능 금액은 35,050달러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55세에 시작하여 연간 32년 500달러를 401K에 꽉 채워 넣고 연 8% 수익률의 분산 포트폴리오에 투자한다면 67세에는 약 57만 달러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 고용주 매칭 펀드를 더하면 더 높아집니다. 사회보장연금을 더하면 유의미한 은퇴 소득이 됩니다. 이것이 25세에 시작한 사람과 같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과 비교하면 인생을 바꿀 만한 수준입니까?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IRA에도 납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한도는 7,500달러이며 50세 이상은 추가 납입을 포함해 8,600달러입니다. 이것은 401K와 별도로 추가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혼자이고 배우자도 일을 한다면 두 사람 모두 이 계좌들을 한도까지 채워 가구의 총 납입 잠재력을 사실상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쉽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1년에 3만 달러 넘게 저축하려면 상당한 소득과 엄격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본 너무 늦었다고 한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3만 달러를 저축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저축할 가치가 있는지 자체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백하게 예입니다. 많은 늦깎이 투자자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저축한 돈이 하나도 없는 50세라고 가정해 봅시다. 401K, 한도를 다 채울 수는 없지만 고용주 매칭을 다 받을 수 있을 만큼 연봉의 6% 납입하고 Roth IRA에 매달 200달러를 더 넣을 수 있다고 칩시다. 당신의 연봉이 7만 달러이고 회사가 3%까지 매칭해 준다면 당신은 401K에야 약 4,200달러를 저축하고 회사가 2,100달러를 매칭해 주며 IRA 1,400달러를 넣게 됩니다. 이는 연간 약 8,700달러를 투자하는 셈입니다. 평균 8%의 수익률로 15년이 지나면 약 25만 달러를 갖게 됩니다. 사회보장연금과 다른 소득원을 더하면
아무것도 저축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수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이에든 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돈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불을 쌓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해 그 변화는 복리이자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 변화는 다른 모든 재정적 결정으로 파급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투자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돈이 어디로 갈지 알기 때문에 연봉 협상을 합니다. 그들은 소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 자본을 위해 부업을 합니다. 그들은 궁핍해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지출을 줄입니다. 정체성의 변화는 추진력을 만듭니다. 미국 가구의 54%는 전용 은퇴 저축이 없습니다. 55세에서 64세 사이에 은퇴 계좌 잔액 중앙값은 18만 5천 달러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액 조사에 따르면 약 126만 달러. 과 실제 보유 금액 사이의 간극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그 간극은 또한 중요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생각만큼 뒤처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쟁 상대는 가상의 완벽한 저축가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실제 현실과 경쟁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좀처럼 논의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고령 투자자들은 젊은 투자자들이 갖지 못한 숨겨진 장점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은 인내심을 가르칩니다. 55세는 시장 폭락, 경기 침체, 거품, 그리고 회복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여러 번 멸망할 뻔했지만 멸망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수익을 파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수수료나 잘못된 종목 선정이 아니라 공포 매도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3월 시장이 30% 폭락했을 때 경험 없는 투자자들은 바닥에서 팔았습니다. 이것을 이전에 겪어본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꿋꿋이 버티거나 더 많이 샀습니다. 버틴 사람들은 몇 달 안에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행동재무학 연구는 평균적인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에 한참 못 미치는 성과를 낸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이는 그들이 나쁜 종목을 골라서가 아니라 흥분했을 때 비싸게 사고 겁에 질렸을 때 싸게 팔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의 폭풍을 견뎌낸 고령 투자자들은 이러한 감정적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습니다. 자신을 더 잘 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25세에는 포트폴리오가 50% 하락해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55세에는 실제로 견딜 수 있는지 압니다. 아마 한 번쯤 겪어봤을 테니까요. 그러한 자기 이해는 더 나은 위험 조절을 가능하게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변동성을 떠안았다가 최악의 순간에 포기해버릴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경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퇴 저축이 뒤처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위험한 유혹이 생깁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빨리 만회하고 싶다는 충동입니다. 고위험 도박, 암호화폐 투기, 옵션 거래, 페니 주식, 동료의 솔깃한 정보 같은 것들로 말이죠. 이것은 정확히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수학적으로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빨리 불려야 하니 금방 2배가 될 수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 문제는 금방 2배가 될 수 있는 것은 금방 0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축이 제한적인 55세에게 50%의 손실은 단순한 차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재적으로 파멸적입니다. 당신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수십 년의 시간이 없습니다. 글로리아는 도박을 통해 850%의 수익률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분산된 인덱스 펀드에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화려하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은 방식입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지루한 접근법이죠. 시장이 큰일을 해냈지만 그것은 그녀가 시장을 이기려 드는 대신 시장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늦게 시작한 사람들은 일찍 시작한 사람보다 더 많은 성장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권 당첨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성장입니다. 과감함과 무모함 사이의 간극에서 은퇴 자금은 사라집니다. 이 문제의 정서적인 무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너무 늦었다는 느낌은 종종 수치심과 뒤섞입니다. 후회되는 결정을 내렸고 저축해야 할 때 소비했으며 잘못된 것들을 우선시했습니다.
아마 가족을 도왔거나 의료비를 감당했거나 혹은 그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연이 무엇이든 당신은 그것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이 이해하길 바라는 점은 이것입니다. 그 수치심은 매몰 비용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벌한다고 해서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길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심리학에는 새로운 시작 효과, fresh start effec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새로운 장, 새해에 새로운 직장 혹은 0으로 끝나는 생일처럼 새로운 시작이라고 느낄 때 목표를 더 잘 추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지표들은 변화할 수 있는 심리적 허락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달력이 그 허락을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당신의 새로운 시작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안이 무엇입니까? 훨씬 더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5년을 더 기다리는 것입니까?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현재 느끼는 후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질 뿐입니다. 20대에 놓친 복리이자는 사라졌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부터 당신이 죽기 전까지 누릴 수 있는 복리이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마저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늦깎이 투자의 핵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40년의 시간이 남은 사람과는 전략이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늦게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자산 배분이 일반적인 통념보다 더 공격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조언은 포트폴리오에서 자신의 나이만큼 채권 비중을 두라고 합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60세는 60%의 채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은 포트폴리오로 늦게 시작한 사람은 유의미한 부를 형성하기 위해 더 많은 성장 자산에 노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소득원이 있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며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면 50대나 60대 초반에도 주식 비중을 80% 정도로 높게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위험 감수 능력과 필요를 정직하게 평가해야 하는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저축액이 적을수록 사회보장연금 최적화는 더 중요해집니다. 수령 시기를 62세에서 70세로 늦추면 월 수령액이 약 77% 증가합니다. 저축이 제한적인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긴 은퇴 기간 동안 받는 그 추가 소득은 조기 수령의 가치보다 큽니다. 만약 당신이 70세나 혹은 67세까지 일하며 연금액을 키울 수 있다면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는 더 큰 연금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의료비 계획은 필수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메디케어 옵션, 보충보험, 그리고 잠재적인 장기 요양 비용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실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를 수만 달러나 과소평가합니다. 은퇴 초기 단계의 파트타임 업무는 자금의 소진 속도를 늦추고 수익률 서열 위험을 줄여줍니다. 만약 당신이 은퇴하는 해에 시장이 30% 폭락하더라도 컨설팅이나 프리랜서, 파트타임 업무를 통해 소소한 소득이라도 있다면 회복기 동안 포트폴리오에서 인출해야 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늦깎이 투자자들은 종종 컨설팅이나 고문 역할로 전환하기 좋은 귀중한 전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규모 축소, 다운사이징은 정서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순자산을 즉시 수십만 달러 늘려줄 수 있습니다. 상당한 자산 가치가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집을 팔고 생활비가 낮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이 수년간 저축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거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것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허락의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실패했고 너무 늦었으며 기차는 이미 떠났다는 서사를 내면화했습니다. 이 서사는 증거를 댈 수 있기 때문에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25세에 시작한 사람이 더 형편이 낫다는 계산을 내게 보여줄 수 있겠죠. 안락한 은퇴를 위해 필요한 금액에 대한 통계를 인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증거들은 절망의 서사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어떤 서사에서든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또한 대부분의 미국인이 저축한 돈이 거의 없으며 늦게나마 투자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대다수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사람들이 80대까지도 생산적인 삶을 일상적으로 영위한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55세에 시작해서 70세에 안락하게 은퇴하고 남은 인생을 즐길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진 사람들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에 집중할지는 선택이며 그 선택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늦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에 맞춰 행동할 것입니다. 당신은 돈을 마음대로 써버릴 것이고 자신의 재정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을 피할 것입니다.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패턴을 반복할 것입니다. 반대로 스스로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한다면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당신은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즐거움을 희생할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큰 투자 실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주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대박 기회를 놓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늦게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투자 실수는 늦게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핑계로 삼는 것입니다. 지체 속에 또 지체가 이어지는 수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결심한 후 기다리는 매년이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50세에 시작할 수 있었지만 55세까지 기다린 사람은 5년의 복리 기간을 더 잃은 것입니다. 45세에 시작할 수 있었지만 50세까지 기다린 사람은 결코 되찾을 수 없는 5년을 잃었습니다. 50세에 너무 늦었다고 말했던 똑같은 논리는 지금은 훨씬 더 늦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즉, 그 논리는 언제나 늦었다고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꽉 조여오는 함정입니다. 빠져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 전제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늦었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와의 비교일 뿐이기에 늦은 것이 아닙니다. 25세에 시작한 당신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오직 실제하는 당신은 지금 여기 앉아 남은 시간이 얼마든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본 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제로 무엇이 가능한지 계산해 보십시오. 간단한 복리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이론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니라 실제로 실천 가능한 금액을 넣어보세요. 그 수준에서 15년이나 20년 동안 꾸준히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십시오.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둘째, 내일 당장 자동 이체를 설정하십시오. 다음 달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매번 월급에서 $50씩이라도 좋으니 금액보다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금액을 늘릴 수 있지만 일단 시작하는 것이 금액을 늘리는 걸 더 쉽게 만드는 정체성 변화를 일으킵니다. 셋째, 당신이 이용할 수 있는 세제 혜택 옵션이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 만약 회사가 4근 1캠 매칭을 제공하는데 이를 다 받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공짜 돈을 바닥에 버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추가 납입 자격이 된다면 활용하십시오. 당신의 세금 상황에 Roth IRA가 적합하다면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넷째, 수령 연령별로 사회보장연금액을 계산해 보십시오. 사회보장국 SSA 웹사이트에 추정 도구가 있습니다. 62세, 67세, 그리고 70세 수령 시의 차이를 확인하십시오. 늦깎이 투자자에게는 그 더 큰 연금 수령액이 거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다섯째,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건너뛰는 것인데 누군가에게 말하십시오. 친구, 가족 혹은 파트너에게 나 이제 은퇴를 위해 투자를 시작했어 라고 말하세요. 이를 사회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책임감을 만들어냅니다. 결정을 막연한 포부가 아닌 현실로 만듭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여성 글로리아는 이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부 정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괜찮은 직업이 있었고 자신도 몰랐던 절제력이 있었으며 자신의 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거짓말을 더 이상 믿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12년 후 그녀의 포트폴리오는 투자금 대비 850%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시장이 도왔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녀가 시장 안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불을 놓치는 사람들은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태어난 연도는 선고가 아닙니다. 운전면허증의 나이는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불을 쌓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당신이 시도하기로 결심하느냐 아니냐입니다. 복리 차트가 늦깎이 투자자들을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경제 매체들이 일찍 은퇴한 30대들을 찬양하며 이제 막 시작하는 50대들을 무시한다는 것도 압니다. 비교하는 문화가 모두를 뒤처진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비교는 도둑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동기, 평화, 그리고 가능성을 훔쳐갑니다. 오직 중요한 비교는 현재의 당신과 오늘 시작했을 때 15년 후에 당신 사이의 비교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입 밖에 내기 싫어하는 냉혹한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쨌든 결국 65세가 될 것이고 70세가 될 것이며 75세가 될 것입니다. 저축을 하든 안 하든 그 나이에 도달할 것입니다. 유일한 질문은 미래의 당신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느냐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었다고 결정해버린다면 아무것도 없음은 기본값이 됩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았던 때는 20년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은 백만장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해변의 별장으로 일찍 은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절망 대신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패닉 대신 완충 장치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수십 년을 그저 생존하는 대신 스스로 통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경제적 미래와 남은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안전한 내일을 돕기 위해 사회가 종종 무시하는 진실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미래를 심기 시작하십시오. 다음 지식의 보물은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